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대치 상상미학에서 재수를 하고 2023년 서울대 동양학과에 합격해서 재학 중인 박상유입니다. 저는 23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2, 영어 2, 생윤 1, 사문 1, 수학 4등급을 받았고 서울대 동양학과, 이화여대 동양학과에 지원하여 두 군데 모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역 때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도전해서 제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대 입시 특성상 미술학원 다니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재종학원을 찾아야 해서 미대 재종반 위주의 재수학원을 찾아 세 군데 정도를 추려 상담을 다녔는데 그 중에서 상상미학의 공부 시스템이나 선생님들, 관리 시스템 등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어는 학원에서 배운 공부법과 제가 제일 편한 방법을 찾아 매일 독서와 문학을 세 지문 정도 풀고 오답하면서 근거를 제대로 찾아가며 내가 문제를 풀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3 때 항상 시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고3 수능 때까지도 이 부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현역 때 국어 현강에 과외까지 하면서 결국 4등급을 받고 깨달은 점은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국어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는 재종학원에서 진행하는 국어 수업 이외의 강의를 듣거나 과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재종 수업 시간 진행된 내용들을 스스로 체화하고 적용하는 것에 집중했고 저에게 맞는 방법을 세밀하게 조정해가며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서는 저의 시간 부족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3지문씩은 풀려고 했고 이를 오답하면서 근거를 제대로 찾아가며 답을 골랐는지 점검했습니다. 문학은 EBS 연계학습을 사설 문제집을 통해 계속 접하면서 까먹지 않으려고 했고 문학 문제를 풀 때 습관처럼 감으로 푸는 것을 경계하고 반드시 근거를 찾아 푸는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작은 가끔 뒤통수를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풀려고 하다가 하는 실수를 잡기 위해서 기출을 시간 안에 정확도 있게 푸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9월 평가원까지 국어 점수가 크게 변동이 없어서 긴장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한 만큼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만 하면서 마지막까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막바지가 되었을 때는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를 시간 내로 정확도 있게 푸는 것에 집중했고 학원에서 마지막에 매주 보는 수능 리허설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사회탐구는 현역 때 사탐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지가 조금만 변형되어도 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준비할 때에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상상미학에 출강하시는 문서연, 강라연, 생윤 선생님들의 강의만 들으면서 준비했고 별도의 인강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개념 파트는 재종학원에서 제공해주는 복습 영상을 3-4번 정도 돌려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했고 평가원 기출, 사설 모의고사, EBS 기출에서 헷갈리고 계속 틀리는 선지를 한 노트에 정리해놓고 반복적으로 OX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 틀리는 선지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노트를 수험장에 들고 갔습니다. 제가 생윤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니 수능 시험에서 시험 종료 직전까지 헷갈리던 것들의 정답이 보였고 결국 5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제를 푸는 것은 실력을 체크하는 것이지 향상시키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는 현역 때 도표는 포기하는 수준일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물론 이번 수능에서도 개념과 도표가 둘 다 어려운 탓에 도표 두 문제를 풀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푼 것들은 모두 맞추었기 때문에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과목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도입니다. 사무는 과목 특성상 개념이 쉽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꼬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틀렸을 때 보통은 실수라고 인지하기 쉬운데 저는 제가 아직도 개념 정립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개념을 확실하게 반복해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표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념 문제를 17분 이내로 푸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서울대 동양화에서는 크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라서 아는 문제만 확실하게 맞추자는 마음으로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기출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오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0.01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입시이고 다른 과목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목표를 4등급으로 잡고 공부했는데 등급에 대한 큰 부담을 갖지 않다 보니 다른 과목이 너무 지겨울 때 쉬운 문제들을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서울대의 경우 감점제이기 때문에 주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2등급만 맞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매일 정해진 분량의 단어를 암기하고 시험을 보았고 매일 1시간씩 있는 재종 수업 내용을 토대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틈날 때 단어를 외우거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선에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걱정이 되는 과목이 있다기보다는 과목 간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정 과목만 치우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플래너를 써가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계획을 짜가며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시간이 항상 부족한 사람이어서 현역 때는 시간 내에 국어 지문을 다 풀지 못하거나 사문에서는 도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고 문제만 많이 풀면서 언젠가는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서 조금만 말이 바뀌거나 유형이 바뀌면 크게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할 때에는 시간 내에 푸는 것에 집중했고 개념을 간과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잡고 가려고 했었고 이러한 과정 덕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험 공부는 내신 공부처럼 짧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경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양보다는 질이라는 생각으로 학원에 있는 시간은 확실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학원이 끝나는 시간인 10시 이후에는 확실히 쉬어주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슬럼프와 스트레스는 당연히 찾아오기 마련인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조급해지고 더욱 심화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를 좀 더 다독이고 팽팽했던 긴장감을 조금 느슨하게 풀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겠지만 수능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우리의 과정을 한번 크게 정리해서 증명해주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를 어쩔 수 없이 하든 욕심이 나서 다시 도전하든 열심히 하는 것이 끊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 늘어지기 시작하면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다시 열심히 하는 그 사이클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힘들더라도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량의 공부를 하면서 페이스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본인을 채찍질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순적인 말 같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과 게을러지는 것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수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본인에 대해 스스로 잘 알아야 되고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본인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한 동양학과는 국어와 사탐의 비중이 엄청 커서 이 두 과목이 해결이 안 되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한계가 생깁니다. 이 과목들을 꼭 어느 정도 성적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저는 수능 한 달 전에는 국어 모의고사를 자주 풀면서 시간 체크를 했고 사탐에 집중해서 헷갈리는 개념 부분을 다시 복습 영상으로 보거나 모의고사를 풀고 헷갈리는 선지 오답 노트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지만 생윤과 사문을 가르쳐주신 문서연 선생님께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매사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출제 원리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사탐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미학이란 나에게 있어 디딤판이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상상미학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상상미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디딤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